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연애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시니어 연애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남자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바로 그것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주고 맙니다. 심지어 더 사랑받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서 주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연애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 연락을 줄여라, 밀당을 해라 같은 조언을 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건 시니어 연애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물리 법칙처럼 이해할 겁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적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중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지가 결국 이 관계의 승패를 가릅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경험, 상처, 회복력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고 더 명확한 원칙이 요구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왜 항상 잘해줬는데도 외면당했는지, 왜 끝이 항상 아팠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68세 은영 씨의 눈물과 반전이 담긴 실화를 통해 절대 남자에게 주면 안 되는 7가지 금기 원칙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20분 동안 당신의 연애를 바꿔놓을 감정 중력의 법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연애와 중년 이후의 연애는 본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충동과 설렘, 조건 없이 사랑을 믿는 힘이 있다면 시니어 연애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 불안은 종종 지나친 배려, 희생, 집착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동이 남자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남자는 여성의 감정에서 어떤 무게감을 느낄 때 매력을 느낍니다. 마치 중력이 센 별처럼 감정이 깊고 단단한 여성에게는 남자가 자연스레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중력장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감정 밀도를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감정을 남용하면 할수록 당신의 중력은 약해지고 결국 관계는 떠나갑니다. 감정 중력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건 곧 자기 세계입니다. 취미, 친구, 일상, 신념, 자기관리, 이 감정 밀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들어갈 때 당신은 누군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진짜 중력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감정 밀도를 무너뜨리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68세 은영 씨의 사례로 시작하죠. 그녀는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늘 버림받았죠. 왜였을까요? 첫 번째 법칙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연애가 완전히 바뀌는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연애와 중년 이후의 연애는 본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충동과 설렘, 조건 없이 사랑을 믿는 힘이 있다면 시니어 연애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 불안은 종종 지나친 배려, 희생, 집착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동이 남자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남자는 여성의 감정에서 어떤 무게감을 느낄 때 매력을 느낍니다. 마치 중력이 센 별처럼 감정이 깊고 단단한 여성에게는 남자가 자연스레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중력장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감정 밀도를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감정을 남용하면 할수록 당신의 중력은 약해지고 결국 관계는 떠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감정 밀도를 무너뜨리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68세 은영 씨의 사례로 시작하죠. 그녀는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늘 버림받았죠. 왜였을까요? 첫 번째 법칙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영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은영 씨는 주변에서 정이 많고 사람 좋은 분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그 정이 연애 앞에서는 늘 그녀를 가장 먼저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은영 씨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문자를 보내고 남자가 피곤하다고 하면 스스로 약속을 취소하며 그의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아 보여도 혹시 도움이 될까 바라는 이유로 챙겨주었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 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좋은 분이시지만이라는 말과 함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은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떠나는 걸까?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정 과지출 금지입니다. 감정에도 지출 한도가 있습니다. 과도한 연락, 필요 이상의 배려, 상대의 삶에 과하게 맞추는 행동은 모두 감정 과지출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 없이 불안해한다는 신호로 읽힐 뿐입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지불하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이탈을 막기 위한 보험료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남자는 더 쉽게 떠납니다. 은영 씨는 늘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계산하면 뭐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 감정, 이해심을 아무 조건 없이 내주었습니다.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이해했고 무례한 말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 헐값 제공 금지입니다. 남자가 요청하지 않은 감정,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이해와 배려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명품이 왜 비쌀까요? 희소성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가치가 생깁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책임 없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헐값이 됩니다. 이해와 배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존중과 책임이라는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여성들은 여기까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함정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5가지는 연애의 계좌를 순식간에 파산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집중 투자 금지입니다. 은영 씨는 한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하루 전체를 그 사람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친구 모임도 줄이고 취미도 미뤘습니다. 오직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았죠. 연애는 몰빵 투자와 같습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남자는 여성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신에게 걸었다는 순간 그녀의 무게를 가볍게 느낍니다. 네 번째는 감정 대출 금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감정을 먼저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갈 거니까, 나중엔 달라질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불만과 불안을 덮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큰 실망과 상처로 말이죠. 5번째 원칙은 감정 누수 금지입니다. 연애를 하느라 자신의 삶이 텅 비어가는 순간 당신의 감정 밀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친구와의 관계, 취미, 일상에서 얻는 기쁨이 사라질수록 남자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중력장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6번째는 손절지연 금지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그래도 정이 있어서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무서워서라는 이유로 붙잡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낼 줄 아는 결단력, 그것이 바로 감정 밀도의 핵심입니다. 6가지를 다 지켜도 이것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바로 정체성 붕괴 금지 원칙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당신의 생각, 가치관, 시간 사용 방식까지 그 남자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질량이 사라지면 중력도 사라집니다. 연애 실패의 본질은 남자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영 씨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연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취미와 일상을 다시 채웠습니다. 감정 밀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남자가 오히려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다라는 쪽이 바뀐 것이죠.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 과지출, 헐값 제공, 집중 투자, 감정 대출, 감정 누수, 손절 지연, 그리고 정체성 붕괴. 이 7가지를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주고 있나요? 댓글에 1번부터 7번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감정 밀도를 회복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